아주 전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좀 놀랐는데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내가 ADHD일 수도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인 ADHD인데요. 오늘은 ADHD 증상이 의심된다는 내담자분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ADHD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해당되는 사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DHD인지 아닌지 정말 확인이 한번 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ADHD라는 질환은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시작이 돼요. 혹시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막 꼼지락거리거나 선생님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주의를 줬던 적이 자주 있으신가요? 꼼지락대서 지적을 받진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업 내용도 제대로 못 듣고 그게 집에 간 적도 있고 준비물 같은 거를 많이 잊어버리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또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되게 지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부모님이 항상 저를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시고 항상 뭔가 좀 덜렁덜렁대고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좀 혼도 많이 나고.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셨었는데 주로 어떤 물건들을 잃어봤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는데 바로 잃어버린 적도 있고 지갑이라던가 특히 자주 잃어버렸던 건 우산 같은 것들 되게 작은 소지품들을 굉장히 자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좀 놀랐는데 왜냐면 대부분 카드나 지갑, 키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 친구들이 귀엽다 얘는 챙겨줘야 되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인기가 되면은요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서류들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지적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성인기가 되셨는데요. 지금 직장 일을 하시는데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어릴 때도 지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도 계속 지각을 자주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업무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단기 어떤 목표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잘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실행해야 되는 업무들은 굉장히 하기 힘들고 미룬다든지 한 번에 뭔가 바로 집중을 못하고 이런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 미루다가 전날 밤을 새서 이제 좀 다급하게 맞춰서 완성을 한다던가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본 ADHD 증상 중에 하나였는데 또 너무 하나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도 증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못하다가도 한 번 집중을 하면은 밥도 안 먹고 몇 시간씩 일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뭔가 해당이 되는 건지. 맞아요. ADHD의 양상을 보면 주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요.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DHD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요 집중은 잘 되지만 주의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집중력을 마음대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ADHD라는 거는 어떤 뇌 발달적인 측면의 문제여서 전두엽 기능이라든지 뇌 전반적인 어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검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ADHD의 검사라는 거는 이런 어떤 학령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주의집중력 검사, 필요에 따라서는 정량 뇌파 검사들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ADHD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린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나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는 그런 인지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의 어떤 상태에서 훨씬 더 나은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약물 치료 같은 걸 진행할 때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정신 자극제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하고 정신을 자극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좀 긴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통이라든지 식욕저하라든지 복부 불편감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불면 증상도 굉장히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또 사라지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잘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복용을 하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약을 복용을 해서 적응이 되고 일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약을 끊어보고,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에만 약을 복용하다가 나중에 약을 끊는 방식으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직업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충동성이라든지 산만함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그 피해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좋겠죠. 지금까지 그 ADHD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진료를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내가 ADHD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진지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인 ADHD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우울이나 공황, 불안장애, 조울증, 공존 질환들이 한 80% 정도에서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공존하는 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뭔가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하신다면은 주변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